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정순호입니다. 이 방송은 대덕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입니다. 본 방송 토론회는 TJB 대전방송이 제작 중계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따라서 토론 후보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사전 추첨에 따른 좌석 배치 순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순입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용기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그리고 후보자 주도형 상호 토론에 이어 마무리 연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은 사전에 고지해드리고 발언 순서는 윤번제 순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후보자 기조연설 순서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돼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코로나 퇴치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것을 반대하고 구체적 대안도 없이 무리한 주장만을 계속 일삼고 있습니다. 민생을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주십시오. 미래통합당은 다수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대통령을 지켜주십시오. 국정이 혼란하면, 극에 달하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여당 후보인 저 박영순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대덕구의 산적한 민원을 해결하고 민생을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 기조연설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극도의 불경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저 정용기는 일 잘하라고 저를 뽑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그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구청장 시절에는 전국 최우수 평생학도시, 전국 최우수 생태도시, 전국 최우수 안전문화도시, 전국 유일의 내부 청렴도 1등급 도시라고 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송촌 생활체육공원, 도서관, 수영장, 그리고 로아스 금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해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회덕 IC, 충청권 광역철도, 그리고 효자지구 이런 사업들, 현안들을 대부분 해결을 해냈습니다. 이제 제가 3선 일꾼이 된다면 변방에서 중심으로라고 하는 대덕의 비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더 이상 대전의 동북쪽 변방이 아니라 대전, 세종, 청주 이 중심의 역할을 하는 이런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에게 이 대덕 구민과 함께하는 꿈을 완성시킬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첫 번째 사회자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질문 주제는 대전 동서격차 해소와 대덕구 발전 방안입니다.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먼저 각 후보자가 답변을 한 후에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듣는 순서가 이어지겠습니다.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덕구는 도시발전 소외론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전의 제조업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반면 수자원과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철도 소외는 물론 도시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모든 도시생활 기반이 낙후되어 있다는 주장이 매우 높습니다. 후보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질문 내용입니다. 각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구청장 시절에 최초로 대덕구 소외론을 제기하고 대전시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한 게 바로 저 정용기입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연축지구 개발,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유치 및 연장, 회덕 IC, 신탄진 인입선로 이설, 그리고 비례동에서 신탄진까지 외곽도로, 그리고 강변도로, 이런 현재 대덕구에서 거론되는 거의 모든 사업이 사실은 재구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저는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내 반대 의원을 설득해내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통과되고 나서는 시장과 바로 통화해서 우리 연축지구에 공공기관이 유치돼야 될 필요성을 역설을 했고 시장도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또 성사시킨 이 회덕 IC가 이제 완성이 되면 회덕 IC와 연축지구가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고 봅니다. 기호 2번 저 정용기가 혁신도시 지정을 관철하고 공공기관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메갈로폴리스의 중심도시 대덕이라고 하는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대덕구가 낙후되고 소외된 가장 큰 원인은 대덕구에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집권하고 독주해온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의 책임이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정 후보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마는 14년이면 정말 충분히 일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앞서 정용기 후보께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속빈 강정입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의 상황을 보면 영화관 하나, 세무서 하나가 없어서 이웃 동네로 가야 되는 그런 정도로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대덕구 인구가 17만 7천여 명인데요. 10년 전에 비해서 3만 1천여 명, 무려 15%가 줄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때만 되면 일을 많이 했다고 강변하지만 그 정도 일은 어느 구청장이나 14년 동안 누가 그 정도를 못하겠습니까? 실상을 보면 사실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습니다. 연축지구에 구청을 이전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삽 한 번 못 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덕구를 정 후보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대덕구민께서 저 박용순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동서격차를 해소하고 대덕구의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대덕구 경제를 확실하게 발전시켜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답변에 대해서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교환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정용기 후보가 박영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 후보님께서 저보고 하도 일을 한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이 선거 공보에다가 이렇게 제가 한 일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아무리 압축을 해도 이 2페이지에 다 못 담을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할 일도 이렇게 또 2페이지에 담았는데 제가 대덕구의 여러 현안 사업을 해결한 것은 국민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오히려 묻고 싶은 게 부시장 시절에 LNG 발전소, 야구장 이런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LNG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저 부시장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시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무부시장의 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NG 발전소가 초기에 논의되는 과정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야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이 중구에 원래 그 야구장 자리를 다시 철거하고 새로운 야구장을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용역을 통해서 그 자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무부시장이었던 저의 책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무부께서 그 공보물에 많은 그동안 한 일을 적시해 놨습니다만 그 정도 일은 대덕구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덕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대덕구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유출되고 있고 또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윤기는 구청장 하면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무능한 구청장인 게 66번 비례동에서 용전동 가는 버스조차도 해결을 못 해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순 후보가 정용기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 후보는 본인이 구청장 재임 시절도 그렇고 프랜카드로 분명히 걸었었습니다. 비례동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66번 지금 버스가 노선이 만들어졌는데 비례동에서 대전대학교를 다니려면 그 이전에 버스가 없어서 대전역을 돌아서 가야 되는 아주 큰 불편함이 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학생들이. 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일을 저희 당에 네,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네,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버스 노선 문제는 저희 당 소속의 구의원들도 함께 나서서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과 함께해서 문제를 풀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저한테 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풀어낸 일들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송촌 생활체육공원 문제, 송촌 도서관 문제, 그리고 목상동 실내 수영장 문제 이런 것들 전전임 구청장님들도 해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담당 차관한테 무릎까지 꿇기도 했고 정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 시간 이후에 이어질 방송 연설에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남들은 모르는 별별 정말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런 정말 갓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건을 하나씩 풀어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런 일들을 해낼 때 사실 우리 박영순 후보 참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이 대덕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 이런 뭐 입장 표명은 고사하고 제가 오정동의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하려고 지구 지정까지 다 끝내놨는데 그거 제가 듣기로는 박영순 후보께서 이렇게 주민들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도록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은 지구 지정이 취소돼서 지금도 오정동 주민들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순서를 잘 끝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듣고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을 교환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공약 발표는 2분, 상대 후보의 첫 질문은 1분, 보충 질문은 30초 이내입니다.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첫 질문과 보충 질문 모두 1분 30초 이내입니다. 그럼 먼저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부터 공약을 2분 이내로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민생 먼저, 경제 우선, 그리고 대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출마를 했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정치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민생 경제는 완전히 뒷전이고 정치적으로 반대파 탄압하는 데만 지난 3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경제가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정용기는 민생 경제 우선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단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부터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같은 반시장적인 소득주도 정책을 중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파괴하고 있는 이 탈원전 정책 폐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이 꼭 필요합니다. 기호 2번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서 잠재 성장률을 좀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공공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덕구 발전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방에서 중심으로 대덕구의 가치를 완전히 바꿔내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는 물론이고요. 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도 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신탄진에서 청주, 공항, 세종, 천안까지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덕 YC 완성하고 또 도시철도 2호선도 회덕역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런 일들 제가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제가 완성하는 법도 압니다.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정용기 후보의 공약 발표에 대해서 박영순 후보 먼저 1분 이내로 첫 질문해 주십시오. 먼저 이 보도판을 좀 사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정용기 후보께서는 메갈로폴리스, 다시 말하면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을 가지고 대덕구를 대전, 충남, 세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과대 포장되고 허황된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가 신탄진에서 조천까지 그리고 청주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청주나 세종시는 대덕구가 아닌 유성구 반석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용기 후보가 얘기하는 메갈로폴리스의 중심은 대덕이 되지 않고 실제로는 유성구가 되고 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공약은 실현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는 국가교통망 구축 사업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네, 질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간입니다. 네, 애초에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을 제가 MB에게 건의하고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국가 전략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그게 국가 교통 계획에 들어가게 된 거다라는 말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1단계 사업이 확정돼서 1단계가 신탄진에서 진잠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1단계는 신탄진에서부터 조치원까지 또 더 나아가 천안까지 이렇게 검토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예요. 유성이나 세종시나 이런 데서는 노선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없는 노선을 새로 해야 되고 엄청난 민원과 이 재원이 듭니다. 애초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은 제가 MB에게 제안했을 때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기존에 철로 있는 걸 가지고 하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사업 추진 잘 되겠는데? 라고 동의가 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탄진에서부터 이 조치원까지는 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근처까지도 철로가 있어요. 그리고 천안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강조해서 저는 2단계 노선을 이 신탄진에서 이어지는 이걸로 만들어내고 이걸 통해서 이 메갈로폴리스의 중심 도시 대덕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지 무슨 없는 거에 새롭게 철도를 만들겠다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박영순 후보 30초 이내로 제가 보충 질문할 수 있습니다. 것은 허황된 공약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시와 청주시는 대덕구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긴 됐지만 실제 그들이 원하는 생활 접근은 유성구와 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는 유성구로 전철을 잇고 또 청주시도 교통망을 잇기를 원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용기 후보는 잘 관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국토부에 제대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지금 2단계 계획이 현재까지 신탄진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노선이 검토가 되고 있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유성 얘기, 청주 얘기, 무슨 세종시 얘기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지 중앙부처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시간을 빌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박 후보께서는 지금도 제 얘기에 대해서도 좀 모든 게 부정적이지만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도 뭐 무능하니 이런 서로 사실 예의상 쓰지 말아야 될 표현까지 쓰시는데, 제 공보 이거 보시면 저는 사실은 제가 대덕 발전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여기에 담기에도 참 지면이 부족하던데, 우리 박 후보 공보를 보니까 두 면에 걸쳐서 저에 대해서 참 네거티브하고 저를 비난하고 근거 없이 이렇게 주민들께 비방하는 이런 내용을 담았던데,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 이 자리에 드리고, 오늘 토론도 지금 참 소중한 국민의 전파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지금부터 토론 마칠 때까지 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의문되는 걸 물어보는 이런 토론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정용기 후보의 공약 발표와 토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찾아가면서 밝히기로 하고 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확실한 변화, 함께 잘 사는 대덕이라는 비전 아래 지역경제 혁신성장 분야, 문화체육 생활밀착형 SOC 분야, 국민행복안전 교육환경 분야 등 3개 분야 75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대덕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5가지 대표 공약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박영순의 총선 위로 공약은 연축 신대지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해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대덕의 경제지도를 확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다수 유치하고 대덕구청을 이전하여 복합 행정타운으로 개발하는 한편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둘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대덕구 노선을 연장하겠습니다. 연축역과 회덕역을 신설하여 충청권 광역철도 회덕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신탄진 세종시까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전 산단과 대덕산을 산업혁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고부가치하여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법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을 재건축하여 지역 밀착형 공공병원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산재 환자뿐만 아니라 대덕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화동과 중리동을 연결하는 대전 조차장 연결교량을 건설하겠습니다. 대화동 사는 주민은 중리시장을 쉽게 갈 수 있고 중리동 주민은 대전 산단 일터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네, 박영순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정용기 후보 1분 이내로 첫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두 사람 공약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대덕구가 좀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가 혁신도시 지정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했고, 대통령도 최근에 또 소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법은 통과됐지만 이 정권이 시간을 끌면서 예를 들어 다음 대선 때까지 계속 미루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할 때 이 현 정권을 압박을 해서 지정을 관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 의원인 저 정용기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당을 해봤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실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 자기 소신을 제대로 펴기가 어려운 게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도시 실제 지정까지 관철해내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으면 지혜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네, 먼저 박영순 후보. 네. 좀 말씀드린 것은 이낙연 총리가 말씀하신 건 총리로서 그 원칙론을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난 3월 31일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이낙연 TV를 통해서 대전 충남 지역에 혁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돼서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힘껏 돕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그 정용기 후보는 매우 왜곡돼서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전 충남이 왜 혁신도시가 지정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그 원인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전 충남이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총선 때 전에 얘기가 되면 정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뜻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다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정용기 후보는 본인이 혁신도시 유치 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에 매우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동안 그리고 정무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정용기 후보가 그런 단 한마디로 혁신도시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소리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다 교연영색에 이빨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용기 후보 30초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예, 과문하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박 후보께서 멀티플렉스 영화관 유치한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구청장 때 영화관 유치를 위해서 신탄진의 부지까지 기부 체납을 받아놨었어요. 근데 영화 그 사업자들 접촉해봐도 이게 시장성 때문인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후임 구청장도 노력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어떻게 영화관을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현수막에도 붙이고 하셨던데 그 방안 한번 좀 말씀을 해보시죠. 먼저 정용기 후보의 무능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정용기 후보가 확보해 놓은 일종의 신탄진 목상동이죠. 문화부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부지에 아무것도 지금까지 해놓지 못했습니다. 정용기 후보는 거기에 영화관도 유치하려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했지만 어떤 시설도 하나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정무부 시장으로 있는 동안 우리 당의 문성원 CEO와 함께 그 지역의 예산을 확보해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도록 이미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정용기 후보는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그런 사업 하나조차도 해결해내지 못하면서 본인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지 주장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시설에 영화관을 넣으려고 노력을 중입니다만 저는 보관이 대덕구에 영화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유치돼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인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영화관의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혁신도시가 유치된 이후에 이 영화관을 반드시 넣겠다 이런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용기 후보도 공약을 보니까 저와 같이 혁신도시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에 넣어놨습니다.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힘을 보태주시고 저는 할 수 있지만 정용기 후보는 못하는 일을 딴지를 걸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 상호 토론하는 순서를 가져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간 상호 토론 형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질문 주제는 서민 경제난 타개 방안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이 비상 상황에 직면하여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은 물론 서민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후보자의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 총선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선거입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 코로나 대처의 모범국가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는데 사사건건 반대만 늘어놓으며 국정을 발목 잡는 미통당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중국 봉쇄와 마스크 공급 불편을 거론하며 코로나 퇴치에 헌신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더니 이제야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미통당만 찬성한다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못 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 소득 1에서 7분위까지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재난 생계비 지급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공론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은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로 세상을 떠난 의료진을 포함한 190여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의료진 그리고 정부에 잘 협조하고 있는 대덕 구민과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극복하려면 긴급 재정 지원 꼭 필요합니다. 기호 2번 저 정용기와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를 잃거나 못 구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월 5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은 금년 예산을 재편성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조를 조성해서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각종 세금을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유예 또는 감면하겠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세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정부가 4인 가구당 100만 원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소득 70%까지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효과도 의문시되는 정부 여당의 방안과 기업과 과계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저희 당 안을 잘 비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민 경제난 타개를 위한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을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후보가 정용기 후보에게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온 국민 대상 재난 기본소득이 천문학적 액수를 헬리콥터로 뿌리는 것 같다며 핀셋 지원을 하자고 반대를 했고 코로나 추경 증액을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이 이제 와서 전 국민에게 주자며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주는 거 미래통합당과 또 정부 여당이 합의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표만을 의식해서 그리고 총선 때가 다가오니까 다급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세계의 문명 자체가 바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제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닥친 이 위기, 이거는 정말 미증유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거를 의식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민주당의 이런 정책과 이거에 대한 비판 저희가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거와는 다른 차원의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정부는 그리고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한다고 합니까? 또 세금 걷어서 또 세금 걷어가지고 추경 편성해서 하겠대요. 근데 아직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기존에 500조가 넘게 편성된 예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집행 못하는 사업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거 재편성해서 그 100조 가지고 하자는 거니까 국민 부담 없이도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거고 우리 박 후보님께서도 70% 맞추자고 그랬는데 이 70% 맞추는 일이 1,000억 이상의 행정비용이 들고 수천 명의 인력이 붙어야 되는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만약에 현금을 준다면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이미 아동수당 때 우리가 겪어봤어요. 90%, 95%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비용이 더 들어서 차라리 100%다 드리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주자니까 그렇게 드리려면 그렇게 하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정용기 후보가 박영순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70%로 애초에 나누자라고 하는 그래서 70% 이하만 이렇게 지급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행정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사회적 비용도 듭니다. 69% 있는 분이 이걸 돈을 받으면 72% 있는 분보다 더 받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들 고려하시고 발표한 겁니까? 성급하게 발표했다고 인정하십니까? 네,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미래통합당에서 전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재난기본소득을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자고 동의하고 나선 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정말로 긴급하고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 그리고 신속하고 과감한 그리고 빠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기의식을 느꼈었던 초기 단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 직장이 확실한 분들을 좀 그리고 부자인 분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 분들에게는 그래도 1인당 100만 원씩 정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소득 하위 가구 70% 이하의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이 함께 모여서 지금의 상황에 맞는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좋은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정쟁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도 과거에 발목 잡았던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서민경제단 타결을 위한 두 후보자의 소속 정당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순서는 후보자 주도형 상호 토론과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연설 순서가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형 상호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는 4분간 토론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 중에는 허위 사실 유포나 상대 후보의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발언을 끝까지 존중해 주시며 질문과 답변은 1분 이내로 활발하게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매우 깁니다. 네, 잘 명심하시고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부터 토론을 주도해 주십시오. 정용기 후보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덕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뒤로 태도가 돌변하신 것 같습니다. 정용기 후보께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후보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셨습니까? 1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되죠. 예? 토론 방식 설명을 안 들으셨나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미통당의 신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정 후보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예 아닌지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방식을 지키면서 토론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주민 제 여러분,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탄핵과 어느 같은 누구에게도 야당을 줄 서지 흔들기와 않고 발목 대파에 잡고 줄 서지 않고 네, 정영기 후보. 위기에 그동안에 빠질 정치를 것이고 해왔습니다. 인생은 도탄에 친박도 빠질 것입니다. 비박도 네네, 두 아닌 후보자님 잠깐 저는 친국민계로서 신재철 정치를 원내대표뿐만 해왔습니다. 아니라 네, 자, 잠깐만. 이런 식의 정용기 토론의 후보를 포함한 기본적인 모든 규칙도 지키지 의원들도 않고 무책임한 토론을 발언을 정용기 하면 후보님 되겠습니까? 잠깐만. 차지하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 토론 주도권을 가진 힘써야 후보가 된다고 우선이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네. 우선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룰은 지켜야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 합니다. 최악의 국회를 만든 주역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정용기 네, 후보입니다. 박영순 후보 질문을 좀 나경원 해주십시오. 원내대표와 정용기 후보 두 분이 이끄신 2019년 제1야당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수차례 국회를 보이콧하고 정쟁만 일삼았습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막말 또한 가관이었습니다. 정용기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도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을 폄훼하고 국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정용기 후보의 막말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정 후보님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님은 또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로 한일 간 경제전쟁이 한참일 때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마치 무능한 선조 임금에 비유하며 오히려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티즌들이 왜 미통당을 토착 왜구당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미통당은 우리 편이 아닌 일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 선거를 한일전이라고 말합니다. 정 후보께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요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서 재판 중이시죠. 총선 직후에도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법은 일반 형사법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님께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할 정도라면 검찰권 남용이 심각한 사안인데, 그렇다면 정 후보는 검찰을 개혁하고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수처법을 극구 반대하는 정 후보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7,000명을 정도가 수사 대상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권 행사를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아서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공수처법을 반대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영순 후보 주도 영상호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론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후보자 간 상호 질의응답이 오가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 토론을 주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방식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하는 방식입니다. 소통 없습니다. 야당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이웨이 하겠다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저 좀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참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저렇게 나오니 저도 같이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저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 1년 동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화내시고 이래서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당내에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두 가지 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없이도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려면은 대입 수능 정시 이거를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우리 당론으로 저희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엄청난 돈이 드는 로스쿨 가지 않고도 누구나 나이나 학력 제한 없이 변호사 예비시험 보면은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로스쿨 제도와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의 공정사다리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조국 가족의 위선 뻔뻔한 보면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에 조국 수호당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리고 끝나면 여당하고 합친답니다. 대통령은 또 뭐라고 합니까? 조국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 참 국민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3년 동안 이 친문 좌파의 위선이 벗겨진 본 모습 이제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 더 기가 막히는 일, 조국 가족 지금까지 반성 한 번도 안 하고 사죄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근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보다 더 기가 막힌 찬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좌파 찬스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대학 때 좌파 운동 한 번 한 그 경력으로, 그리고 갑자기 또 좌파 진영에 몸을 담으면은 갑자기 호의호식합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피곤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공채 시험 같은 것도 안 봅니다. 전문성 전혀 없어도 자기들끼리 비서관하고 행정관하고 이사장, 감사, 부시장, 부지사 이런 거 다 돌려가면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지상파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되기도 하고 영화나 연극의 주연 이런 거 다 맡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일하지 않고 말만 합니다. 국민 속이는 말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에 동의하십니까? 화나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젊은이 여러분, 이런 정말 불의 앞에 무릎 꿇고 숨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 자기 자신들한테 해야 될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저도 화납니다. 이런 얘기 하려면. 우리 박 후보도 좌파 찬스 누리시는 분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분이 정말 분노하는 우리 이 땅의 20대 청년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줄 말이 있는지 내 정말로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말 이런 위선자들, 불공정의 끝판왕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호 2번 저희 미래통합당에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보자 주도형 상호 토론 순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끝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끝 순서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제는 산업단지 악취 문제입니다. 대덕구 관내에는 산업단지 각종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공해로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도심 부적격 산업업종의 공해 유발 방지에 대해 어떤 정책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간입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구청장 시절에 우리 대덕구를 악취 관리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전시로부터 악취 단속 권한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공해 배출 업체분들 좀 모아가지고 악취 저감 자율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서 배출 업체 굴뚝 꼭대기까지도 제가 직접 올라가고 악취 배출원을 찾아내기 위해서 밤마다 골목골목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1차 협약 종료 시까지 약 68%의 악취가 저감되는 이런 성과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민간 또 전문가들 점검을 쭉 해왔고 악취 포집 장치, 측정 장치를 곳곳에 설치하고 이런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갖췄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구청장 시절에 제가 했던 그 방식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단속 기준과 권한을 강화하는 법 제도적인 이런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공해 배출 업체의 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현장 중심의 동력 꼭 해야 되고요. 또 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주민 참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말로 공해가 없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업종이 전환되도록 재정적인 지원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대덕구에는 대전 1, 2 산단과 대덕 3, 4 산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 공해로 주민 여러분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대전 산단에는 7개의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수지타는 냄새, 담배 찐내, 고무 냄새 등의 악취가 나옵니다. 여기에 아스콘 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산단에는 9개의 중점 관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슬러지 냄새, 비릿한 냄새, 폐기물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각장까지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공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해서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로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악취를 감축해야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 예산과 예산 확보를 하고 민관 산이 서로 협력해서 악취 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악취를 신속하게 측정해서 효율적인 악취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자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주고받는 순서입니다. 먼저 정용기 후보가 박영순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박 후보님, 그 목상동이나 대화동 주민들께서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분진이나 악취가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 후보께서 정무부 시장 하시면서 이런 문제에도 많은 관심 가지고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정무부 시장 하는 동안에 우리 대덕구의 이 악취나 분진,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영순 후보 1분 30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무부 시장 하면서 이것은 제 소관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용기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저감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 주민으로 있으면서 우리 목상동의 주민들의 커다란 민원들을 제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민주당의 원외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후부께서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1년에서 아마 2012년 사이로 기억하는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제대로 없이 산업용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 발전소를 목상동 대로변에 허가해줬다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지역 주민들이 약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농성하고 한겨울에 그 천막 농성을 하고 또 극렬한 반대가 있어서 정용기 후보는 구청장 시절에 급기야는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 쪽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걸어서 주민대표들을 상대과 구청을 상대로 했는데 결국은 사업자에게 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구청장 재임 시절에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민 건강권에 정말 위협을 미치는 이런 문제도 아주 짧은 기간 내 허가를 내자마자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승인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영순 후보가 정용기 후보에게 30초 보충 질문해 계속해서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누구나 그렇게 충분히 예측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공해 유발 시설인데 명칭은 열병합 발전 시설이지만 그 산업용 폐기물을 쓰는 그런 시설을 어떻게 거의 일주일이나 열흘 그 정도 사이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승인해 줄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정용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30초간입니다. 네, 일단 우선 우리 박 후보님께서 우리 대덕구 특히 목상동 지역의 악취나 분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시장 시절 열심히 좀 많은 걸 해주셨을 걸로 기대했는데 해주신 게 없다니까 좀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영화관 부지도 목상동이 아니고 사실은 석봉동이고요. 거기에 지금 석봉 행정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제가 이미 국비까지 확보해서 대덕구로 전달이 된 상태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적하신 그린 에너지 건은 이렇습니다. 그린 에너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그래서 폐기물을 열원으로 하는 열에너지 발생 시설의 건축 허가를 대덕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이 건축 허가 내주는 것은 이 사무관 건축 과장의 전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건 구청장한테 보고할 사항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내주었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들이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바로 공무원들한테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길 건너는 안 되는데 바로 거기에 된다는 이거는 행정행위 한 목적성에 위배된다. 그러니 검토를 해봐라라고 했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검토 끝에 바로 건축 허가가 취소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구민들이 그거를 관철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 네. 농성을 했던 겁니다. 네, 후보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이제 오늘 방송 토론회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자들에게 마무리 연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용기 후보부터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영순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이번 선거처럼 선거 결과가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선거 떨어질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 결코 아닙니다.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난과 고통 속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들은 벌써 코로나 이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사태마저도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표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우선인 나라, 그리고 민생 경제, 이걸 우선적으로 하는 정치,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무엇보다도 정용기를 믿어주고 알아주시는 대덕구를 위해 제 네.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후보 마무리 연설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우리 대덕구는 지금의 미통당 국회의원에게 충분히 일할 기회와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덕구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인구 18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영화관 하나, 세무서 하나 없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일꾼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저 박용순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정치적 동지인 문재인 대통령과 허태정 시장, 박정현 청장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대덕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대덕구를 만들겠습니다. 대전시의 밀린 숙제들을 많이 해결한 저 박용순이 대덕구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습니다. 대덕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 박용순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 두 분 장시간 토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덕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를 지켜보셨습니다. 오는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모두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방송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합동 방송 연설회가 계속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